안녕하세요.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념인데요. 한번 볼게요.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수련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사, 상담사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 2004년도까지는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권 수련시설하고 자연권 수련시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생활권은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자연권은 수련원하고 야영장, 유스 호스텔 이렇게로 조금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2005년도 이후부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구분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자,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 7가지를 만약에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 자, 청소년 수련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아까 이제 자연권, 그 다음에 생활권 그렇게 얘기할 때 대표적인 그러니까 생활권의 대표적인 시설인데, 청소년 수련관은 자,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일상생활권, 그리고 도심지 근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 수련관은. 자, 연 건축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집회장, 우리 이제 공연장이라 그러죠. 실내 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그리고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 활동장, 그리고 1개소 이상의 상담실, 그리고 1개소 이상의 휴게실, 그리고 1개소 이상의 지도자실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할 때 그 평가의 내용 중에 자, 요런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도 있었어요. 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자, 요거는 수련관보다는 좀 작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의 집도 수련관보다 더 큰 문화의 집도 있기도 해요.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을 문화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수련 시설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아까 수련관도 그랬었죠, 그쵸?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 얘도 의무사항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원이에요. 자, 얘는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아까 이제 수련관과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숙박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에요. 자,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나 국립, 도립, 군립공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중에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에요. 보통 이렇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련원이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관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회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해요. 자,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면서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청소년 수련시설을 구분을 할 때 청소년 야영장과 청소년 수련원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이제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나 이런 걸 가져가서 야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청소년 야영장이에요. 입지 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 도립, 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청소년 수련원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스 호스텔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외국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스 호스텔인데요. 자, 유스 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이에요. 자,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그 다음에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서 허가된 시설, 설비 범위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활동 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이런 유스 호스텔을 많이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입지 조건은 명승 고적지, 그 다음에 역사 유적지 부근 및 그 밖에 지역 중에서 청소년이 여행 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수련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스 호스텔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화 시설인데요. 청소년의 직업체험,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수련시설인데요. 우리가 그 성문화센터 이런 것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 것들도 청소년 특화시설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자, 입지 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에서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설치를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사례로는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자, 이런 것들이 청소년 특화시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유형이에요. 누가 운영을 하느냐, 요거를 저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수련시설의 설치 유형에 따라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뉠 수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민간시설은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민간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설치시설의 운영 유형은요, 직영, 그렇게 위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영시설은 이제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직접, 그리고 설치한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하고요. 자, 위탁은요, 수련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 단체에게,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되어지는데요. 자,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도 청소년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과 운영, 유형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시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아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